제가 여기에서 굉장히 저의 가치 이상의 대접을 받을 때가 많았어요. 한국 사람이 베트남 사람한테 받은 애정만큼 한국에 있는 베트남 분들한테도 많은 애정 주시고 또 편견 같은 게 점점 사라졌으면 좋겠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호치민에 살고 있는 한국 청년 김담비입니다. 저는 지금 베트남에서 유튜브를 2채널 하고 있고요. 그리고 호치민에서 프리랜서 통역도 하고 있어요. 처음에 베트남을 알게 된 거는 다낭이라는 곳에 여행을 갔어요. 한 2년 전에 새해를 맞이하는 딱 그 타이밍에 갔는데 막 폭죽도 보고 그 호이안의 예쁜 거리를 구경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 빠져들어서 아, 이렇게 매력 있는 나라였구나. 자연스럽게 베트남어를 배우면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배우는 거에는 한계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현지에서 제대로 배워보고 싶고 그 당시에도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한국에 대한 베트남의 인식이나 또 한국 사람들의 진출, 한국 기업들의 진출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서 제가 알아봤을 때 아, 내가 여기를 딱 좋아하는 이 타이밍에 굉장히 한국이랑 베트남의 교류가 많고 지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베트남에 가면은 뭔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. 그래서 결정을 했는데 틀린 결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한국 체대에서 무용과를 나왔는데요. 그 안에서도 현대무용을 전공했어요. 그 한국에서 무용 전공을 할 때는 다른 쪽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제가 경험이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없으면 사실 쉽지 않잖아요. 솔직히 무용할 적에는 다른 걸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었고 정확히 어떻게 미래를 바꿔가야 될지 모르겠는 그 타이밍에 딱 베트남을 알게 됐고 베트남어가 재밌어서 또 빨리빨리 배워져가지고 다른 길도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. 이유는 솔직히 어학이랑 그리고 발전인 것 같아요. 호치민이 경제문화 중심 도시잖아요. 그래서 한국 기업이나 한국인 진출이 가장 많고 또 발전된 곳이라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사실 직업이 없이 그냥 왔는데 운이 좋게 영어 강사를 하게 됐고 힘들어도 그나마 수익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특히 책은 표준어로 공부를 하잖아요.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남부 쪽이 사투리가 굉장히 많이 다르고 또 지역마다 한국보다 훨씬 사투리가 심해서 여기 와서 생활하면서 그나마 한 6개월 정도 고생을 하고 제어가 됐던 것 같아요. 베트남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점을 꼽으면은 성조라고 하는데 6성조가 있잖아요. 근데 이 6가지 성조가 저는 제일 매력이라고 생각해요. 솔직히 베트남 단어를 공부하면 한국어랑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 많아요. 예를 들어 주의, 한국말로 주의는 조이이고 굉장히 다 음절이 너무 비슷하거든요. 근데 거기에 성조가 더해지니까 그 성조를 뭔가 멜로디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그려내는 게 되게 재밌어요. 솔직히 처음에는 두려움보다도 기대만 컸고 제가 여행을 한 4-5번 오면서 아 여기 살아야겠다고 결정한 게 사람들이 너무 좋고 친절하고 한국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해요. 그래서 무조건 순탄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는 왔을 때 힘든 점은 더 많았죠. 그게 차이가 굉장히 명료한 게 처음에 제가 여행할 때는 막 코리아 이러면서 좋아하니까 한국 사람 이렇게 좋아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막 좋아했잖아요, 저도. 근데 지금도 물론 엄청 많아요, 그런 분들이. 그 대신에 반면에 좀 편견이 있거나 한 사람들은 당연히 소수는 한국을 싫어하겠죠. 근데 그런 사람을 제가 만났을 때는 좀 그런 한국의 이미지 때문에 나를 싫어하거나 나한테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면은 굉장히 서운하고 또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. 그리고 좋은 사람이 많은 만큼 안 좋은 사람도 당연히 많겠죠. 그래서 저는 선의로 생각하고 선의를 베풀었는데 저의 선의를 이용하려고 하거나 혹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피해를 주거나 했던 일들을 겪어서 그럴 때 굉장히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. 소소한 행복이라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물가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많이 싸잖아요. 그래서 옛날에는 막 커피 하나를 사 먹어도 오늘 아메리카노를 마실까 말까 4,100원인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하나를 사도 저는 고민을 항상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여기에서는 솔직히 제가 낭비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, 성격이.
그 대신에 예전에는 나한테 조금 더 쓸 수 있는 거를 자꾸 아끼고 했던 거에 비해서 그거보다 돈을 반도 안 쓰는데 지금은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한 것들을 자유롭게 약간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? 그런 게 굉장히 소소하게 행복하고 핸드폰 요금도 한 달에 10,000원도 안 되는데 10,000원으로 쓸 수 있고 그런 거 너무 좋아요. 그게 사람마다 다를 건데 한 1년 전에 한인타운에서 알바하는 친구들 보면 보통 10만 동, 한 1시간에 5,000원 정도 받았어요. 근데 예를 들어서 통역이나 가이드를 하게 되면은 아무리 적어도 하루에 $100 정도는 받는 게 맞거든요. 사람들이 물가가 진짜 엄청 싸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어떤 건 한국보다 비싼 것도 있고 어떤 건 한국보다 싸고 또 한국인처럼 생활하려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. 한국이랑 똑같이 들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수익이 없는 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와서 싸겠다고 생활하다가 좀 어려워지기도 하죠. 그런 경우에 이제 저처럼 현지에서 일을 구하기도 하고 또 일마다 수입이 다 달라요. 근데 최소가 1시간에 그래도 10만 동, 5,000원 정도 되고요. 그런 건 간단한 아르바이트, 한식당의 매니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외에도 보통 월급이 적어도 월에 120에서 1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물론 사람마다 분야마다 굉장히 다른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통역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통역들도 하루에 $150 정도를 받거든요. 보통 10시간 일 안 하고요. 솔직히 말해서 제 입장에서는 제가 20대 청년으로서 어디에서 일을 해야 되냐고 결정을 하라고 하면 저는 베트남에서 당연히 일할 것 같아요. 물가에 비해서는 수입이 한국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낮거나 혹은 더 많이 주기도 해요. 저의 능력에 따라서. 유튜브 채널은 한국 분들이 저한테 되게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. 물론 그 사람들은 조언을 하지만 저는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.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제가 기계치에 검색력도 없고 진짜 그런 걸 하나도 모르고 유튜브도 사실 잘 몰랐었거든요. 그래서 시작하기까지 용기나 준비가 한 반년 정도 필요했고 하면서도 많이 배웠고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. 차이점은 솔직히 대상과 그 대상이 생각하는 관심에 따라서 완전 다른 것 같아요. 원래는 두 대상을 통해서 한국, 베트남에 대해서 한 채널에다 모아서 하려고 했는데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다른 거예요. 그래서 채널을 완전 한국 사람은 한국인이 관심 있는 콘텐츠, 베트남이 또 베트남이 관심 있는 콘텐츠 이렇게 차이를 뒀어요. 베트남 사람들이랑 지금처럼 소통하고 댓글도 많이 보고 그 채널 통해서 제가 또 베트남어도 많이 배우고 이거를 하면서 그런 뿌듯함을 느끼는 게 목표고요. 계속해서 오래오래 할 수 있는 게 또 목표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한국 채널은 계속 흥미롭고 뭔가 신선한 주제를 생각하면서 계속 저 스스로 나태해지지 않고 재밌는 주제를 만들어가는 게 목표예요. 이번에 제가 한국 채널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러 왔었어요. 축구 경기를 할 때 옆에 앉은 테이블 아저씨가 막 한턱을 쏘시더라고요. 한국 너무 고맙고 막 한국이랑 베트남은 하나다 이러면서 계속 박항서다 이러시고 어디를 가도 다 박항세요 이러면서 박항서 감독님을 정말 좋아하세요. 그래서 진짜 베트남 국민이면 모르면 간첩일 것 같고 한국 분들도 여기 사시면 굉장히 박항서 감독님 덕분에 이미지가 더 좋아졌고 옛날에도 물론 엄청 좋았어요. K-팝이나 한국 문화 때문에 인기가 있었다면은 지금은 진짜 기대 이상으로 더 한국인들 좋아해주고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될까 싶을 정도로 다들 너무 잘해주세요. 제가 10대 때 꿈이 하나 있었는데 20대 안에 5개 국어를 하는 거였는데 지금 사실 이룰지는 모르겠지만 30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꼭 5개 국어를 해보고 싶은 저의 로망? 그런 게 있고요. 앞으로의 목표라고 하면은 유튜브를 정말 크게 잘 키워가지고 유튜브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? 그리고 베트남어의 자격증이 있는데요. A1부터 C2까지 있어요. 거기에서 C2 자격증을 따는 게 목표고요. 또 베트남어를 정말 잘하게 돼서 어떤 대화를 해도 잘 통했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제가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. 제가 여기 살면서 솔직히 말은 못했는데 되게 힘들었던 게 많아요. 처음에 와서 이제 집 월세 사기를 당한 적도 있고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못 받은 적도 있고
여러 가지 힘든 게 되게 많았어요. 막 돈 때문에 계속 힘들어 하면서 이제 1년이 지나고 최근 반년은 되게 잘 지냈어요. 근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준비를 굉장히 잘했으면 좋겠는 게, 제가 겪었던 게 주택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도전 정신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조심성도 없었고 돈도 쉽게 잃었고 그 다음부터 힘드니까 자꾸 더 힘든 일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돈에 얽매이지 않게 너무 소수의 금액을 가지고 오는 거는 지양했으면 좋겠고요. 여기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좀 어느 정도 경각심과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 오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. 요새 유튜브 채널들이 잘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반대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은, 제가 여기에서 굉장히 저의 가치 이상의 대접을 받을 때가 많았어요.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, 여기서 저랑 똑같이 열심히 한 사람들은 정말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. 그만큼 여기에서 사는, 베트남 현지에서 사는 한국 분들이 자신의 가치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고 또 노력하는 만큼 잘 되고 그런 이득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. 그만큼 한국에 사는 또 다른 베트남인 분들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, 사실 편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는 한국 사람이 베트남 사람한테 받은 애정만큼 한국에 있는 베트남 분들한테도 많은 애정 주시고 또 편견 같은 게 점점 사라졌으면 좋겠어요.